안녕하세요 선생님들. 페이스북 활용하기 8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어제는요 게시물 만들어 보실 때 라이브 방송, 3D 사진, GIF 이렇게 다양한 컨텐츠를 사용해서 게시물 만드는 방법 배워보셨습니다. 특히 라이브 방송 배워보셨는데요. 우리 SNS에서는 모두에게 공유한다는 게 좋을 때도 있지만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라이브 방송 하실 때에는 내가 아는 특정 사람들 위주로 연습을 하시다가 그 다음 익숙해지시면은 이제 다양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라이브 방송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어제 라이브 방송과 좀 비슷한 내용 배워보실 건데요. 바로 스토리입니다. 페이스북은 스토리라고 해서 내가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리고 그걸 공유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 24시간 동안만 오픈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우리도 동영상을 활용해서 스토리를 공유해 보실 거고요. 다음으로 다양한 게시글 쓰기처럼 스토리 역시 텍스트만 사용해서 올리거나 또는 설문지를 스토리로 공유하실 수도 있으세요. 친구들이 답변하기에 굉장히 편하게 버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텍스트, 설문지, 스토리도 만들어 보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24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게 스토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나는 싫다. 나는 내 스토리를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보관함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없어지지 않도록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 설정까지 오늘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들은 스마트폰 준비하셔서 페이스북 미리 들어가 주시면은 훨씬 편하시겠죠? 홈화면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곧바로 페이스북 앱 접속해 보겠습니다. 홈화면에 페이스북 있으신 분들은 바로 터치하시고 없으신 분들은 비어있는 홈화면에서 손가락을 위로 드래그 그 다음 전체 앱을 보실 수 있는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셔서요. 우리 페이스북 앱을 찾겠습니다. 그 다음 터치해서 들어가셨을 때 가장 첫 번째 메뉴 홈입니다. 이때 우리 상단에는 나의 게시글을 올리실 수 있는 메뉴, 아래쪽으로는 친구들의 소식, 친구들의 게시글을 볼 수 있는 뉴스피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게시글과 친구의 게시글 사이에는요. 스토리라는 항목이 들어오게 되는데 오늘 저와 함께 여기 보이시는 스토리를 배워보실 겁니다. 자, 이 스토리도 어떻게 보면 나의 게시글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24시간만 공개되는 게시글이다 라고 이해해 주세요. 내가 오늘 1시에 이 스토리를 적잖아요. 그럼 다음날 1시까지만 공개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사라집니다. 24시간 후에는 자동 삭제가 되세요. 또는 내가 보관한다 라는 설정을 하지 않으면 영원히 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단기 메시지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는 길게 영상을 보내거나 글을 쓴다기보다는 짤막짤막하게 하고 싶은 생각, 하고자 하는 말 또는 기분을 표현할 때 사용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24시간만 공개되는 특징 때문에 스토리는 보지 않으면 없어지니까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빠르게 보고 없애는 형식으로 인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스토리 만들기부터 들어가 볼게요.
이때 다른 사람의 스토리도 똑같이 이곳에 뜨거든요. 그래서 터치해보면 해당 페북 친구가 올린 컨텐츠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때 이 컨텐츠를 보고 똑같이 우리가 댓글과 좋아요 버튼을 누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게시글 보면서 댓글 달거나 좋아요 표시를 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스토리에서도 그것들이 가능하십니다. 자, 저를 따라서 혹시 스토리 누르신 분들은 오른쪽에 X 버튼을 눌러서 스토리 잠깐 닫을게요. 스토리도 게시글은 게시글인데 24시간만 살아있는 게시글이다 라고 생각해 주세요. 직접 스토리 만들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더하기 표시인데요. 스토리 만들기 메뉴를 터치해 주세요. 스토리를 만드실 때 우리 게시글을 올리면서 사용했던 컨텐츠 여러 가지 해보셨잖아요. 그냥 텍스트, 그 다음 사진 올리면서 세 번째는 동영상, 그 외에도 위치 정보나 GIF, 3D 사진 많은 항목들을 이용해서 게시글을 올렸는데요. 스토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스토리 만들기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갤러리에서 스토리를 선택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상단에 그냥 글자만 넣는 거, 부메랑 이거는 아주 짧은 동영상이거든요. 짧은 동영상을 만들어서 넣는 거, 기분, 이모티콘 있죠? 이모티콘이나 GIF처럼 오늘의 기분을 표현할 만한 사진을 대신해서 넣는 거, 셀카 사진, 얼굴 사진, 마지막 설문은 질문입니다. 내가 텍스트로 질문을 적고 대답 형식을 추가하실 수 있어요. 크게 보시면은 사진, 영상을 넣는 갤러리 하나, 그 다음 텍스트, 부메랑, 기분, 셀카 사진, 설문까지 해서 총 6개 항목을 스토리로 제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해서 스토리를 만들어 볼까요? 갤러리가 이미 펼쳐져 있을 거니까 우리들은 아래쪽으로 내려오셔서 영상, 동영상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저는 동영상을 이미 골랐으니까 충분히 선생님들께서 영상 고르실 만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갤러리에서 스토리에 공유하고 싶은 영상을 고르셨다면 터치할게요. 자, 스토리 역시 기본이 공유 목적입니다. 내 친구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보여주고. 그래서 해당 영상도 알리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영상을 선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는 카페에서 커피를 찍은 영상이 있어서 그걸 공유할게요. 터치입니다. 이렇게 터치하셨을 때 소리도 그대로 들어와요. 주변에 흐르고 있는 소리도 영상에 전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보시면 소리 끄기 메뉴 있죠? 소리 끄기 메뉴를 활용하셔서 주변에 혹시 소음이 들어갔다면 소리를 제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소리 끄기 메뉴를 터치했어요. 그러면 스토리 이 상태 그대로 올리면 아무런 편집이 없이 올라간 상태고요. 왼편에 있는 각각의 메뉴들을 활용하시면 꾸미기를 해서 올릴 수 있습니다. 자,
이미 사진과 영상을 사용해서 게시글 올리기 해보셨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메뉴들 간단하게 보시면 전부 적용하실 수 있으세요. 위에서부터 들어가 볼게요. 먼저 스티커입니다. 스티커는 아래쪽에서 곧바로 추가하실 수도 있고 또는 상단 왼편 메뉴를 터치, 스티커 메뉴를 터치해서 따로 내가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를 선택하셔서 스티커를 스토리 안으로 넣으셨다면 위치 조정도 해보시고 또 회전, 우리 회전도 가능하시거든요. 손가락 2개를 올리셔서 돌려보세요. 손가락 2개를 동일하게 수요일이라는 글자 또는 내가 넣었던 이모티콘에 올리셔서 회전도 시켜보고 그 다음 피치 투줌 양손가락을 이용해서 바깥으로 당기시면 늘어나고 안으로 밀어내면 줄어들고 사이즈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삭제를 하고 싶으실 때에는요. 해당 스티커를 터치하셔서 자, 롱 터치하셔서 아래쪽 휴지통이 나타났다 하면 휴지통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드래그로 끌고 오셔서 탁 하고 손을 놓아주세요. 그러면 이거는 스티커 버리기입니다. 스티커 버리기. 스티커 배워보셨고 다음으로는 텍스트 입력 가겠습니다. 두 번째 텍스트 입력 메뉴 터치. 그럼 이때 우리 키패드를 이용해서 직접 자판 입력 가능하시고요. 저는 커피 한 잔이라고 적을게요. 나의 스토리 속 동영상에 어울리는 문구를 입력해 주세요. 오늘의 기분도 좋고 또는 장소나 함께한 사람, 내용 제한은 없습니다. 텍스트 입력. 입력하신 다음에 아래쪽에 컬러 보드를 이용해서 꾸미기를 하실 수도 있고 영어라면 대문자, 소문자 구분 또는 정렬 버튼 사용해서 이렇게 왼쪽, 오른쪽, 가운데 모두 변경 가능합니다. 옆으로는 스타일이세요. 스타일은 2개밖에 없으니까 단순함으로 하고 싶으신지 깔끔함으로 하고 싶으신지 이건 어울리는 걸로 해주시면 됩니다. 색깔 변경 컬러 보드를 사용해서 가능하세요. 터치 한 번이면 전체 색 변경이 되겠습니다. 자, X자 누르셔서 이렇게 컬러보드 색깔도 바꿔보셨고요. 다음으로 글자가 나오는 시간 조절이 가능하세요. 내 스토리의 영상은 10초짜리인데 이 중에 나는 절반만 글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구간 설정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시계, 글자 위쪽에 시계 모양, 자, 이 시계 모양을 터치해서 텍스트 길이 조정을 해볼게요. 파란색으로 색칠된 부분이 전부 텍스트가 나오는 길이고요. 양쪽 끝에서 조절 점을 잡고 이동시켜 주시면 파란색 바, 자막바 또는 텍스트 바가 줄어듭니다. 그럼 이때 파란색이 칠해진 부분만 글자가 나오고 뒷부분에는 글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뒷부분은 글자 없이 영상이 재생됩니다. 이 상태로 완료해 볼게요. 완료 터치.
그리고 나서 글자의 위치는요, 완료 후에 변경 가능하세요. 가운데 놓고 싶으시면 그대로 유지하시지만 나는 상단으로 올리고 싶다 하면 위쪽으로 또 끌고 올라가시고요. 드래그로 자유롭게 위치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혹시 삭제를 원하신다면 역시나 드래그 하셔서 휴지통에다가 넣어주세요. 휴지통까지 드래그로 끌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리기입니다. 그리기 터치. 세 번째 그리기는 직접 뭐 어떤 가려야 하는 부분이나 또는 메시지를 적고 싶다 하실 때 이렇게 손가락으로 그리실 수 있고요. 잘못 그렸다 하신다면 왼쪽 상단에 되돌리기 있습니다. 왼쪽 상단 되돌리기 터치 하셔서 삭제 가능하세요. 되셨으면 완료 버튼 터치 할게요. 자, 네 번째 효과인데 네 번째 효과는 저희가 눌러보시면 아세요. 그렇게 특별한 효과가 들어있는 건 아니고요. 글쓰기 하셨을 때 보셨던 것처럼 단순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따로 넣으실 필요는 없으시겠죠? 그럼 바깥 공간 터치 하셔서 효과는 접어주시고 다섯 번째 음소거입니다. 저는 이미 음소거를 해서 스피커 모양 옆에 X자 붙어 있는데 음소거를 하지 않으실 경우 동영상 소리, 원본의 소리가 전부 스토리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영상 내용뿐만 아니고 소리도 반드시 다 검수해 보시고 스토리 공유해 주셔야 합니다. 음소거 하시고 싶으신 분은 터치해서 저처럼 모양을 스피커에 X버튼이 붙도록 해주시고 나는 영상 원본 소리가 들어가야 된다 하시는 분은요. 활성화 시켜주세요. 다시 터치하시면 소리가 들어갑니다. 네 번째, 우리 다섯 번째 하에 보셨고 여섯 번째 자르기세요. 스토리 영상도 불필요한 부분은 바로 페이스북 안에서 편집이 가능하십니다. 자르기 가위 부분을 터치할게요. 그럼 저의 영상은 26초짜리 영상인데 이 중에 화살표, 가운데 화살표 그리고 왼편에 있는 화살표 사용해서 드래그로 내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부분 편집도 가능하십니다. 자, 반드시 여기 보이시는 삼각형 화살표를 잡고 드래그 해주셔야 돼요. 다음으로 완료 버튼 누를게요. 자르기 하셨으면. 그 다음 동영상을 자르실 때 텍스트가 포함된 구역을 자르실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안내입니다. 우리 계속 버튼 눌러주시면 되세요. 혹시 글자가 잘렸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밑에 부메랑 표시 있습니다. 부메랑 터치해 보시면 자, 파란색 직사각형 부메랑 표시가 생기는데 영상 총 길이가 제 거 24초짜리였어요. 그 중에서 아주 일부분만 스토리로 공유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이시는 부메랑이 덮어져 있는 구간만큼만 스토리에 공유가 되는 겁니다. 뒤쪽은 공유되지 않고요. 반드시 파란색으로 부메랑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만 공유가 되세요. 그래서 구간 설정을 터치하셔서 원하시는 위치에 부메랑 표시를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는 일부분만 공유하고 싶다. 지금 미리 보기 되고 있거든요. 이 구간만 공유하고 싶으시면 완료.
전체 영상을 다 공유해야지 하실 때에는 취소를 눌러주세요. 저는 전체의 영상을 다 공유하고 싶어서 일부분만 선택하지 않고 취소 버튼을 눌러서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이시는 태그가 중요한데요. 페이스북은 친구를 불러오기 할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태그 한번 눌러볼까요? 태그 버튼을 터치하셨을 때 내 친구 리스트가 뜨고요. 아래쪽 안내를 읽어볼게요. 제가 현재 커피 한 잔이라는 스토리를 저의 특정 친구 박승준에게 태그를 했어요. 그럼 제 스토리가 박승준 프로필에도 올라갑니다. 제 동생의 페이스북에도 올라가고요. 그 말인 즉슨 제 동생이 또 자기 친구들에게 공유하고 싶다 한다면 콘텐츠에 볼 수 있는 사람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즉, 친구의 친구도 콘텐츠를 추가로 감상할 수 있게끔 해주는 설정이에요. 우리는 태그 하고 싶으신 분은 눌러주시고 특히 홍보나 또는 나는 판매 목적이다 하시는 분은 태그를 걸어주시고 나는 아는 사람과만 하고 싶다 하실 때에는 페이스북 친구 한 분만 선택해 주세요. 자, 페이스북 친구 중에 한 명을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완료 버튼입니다. 완료 버튼을 터치. 그럼 이렇게 내가 태그한 친구 이름이 직접 스토리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이때 스타일은 변동이 가능하신데 터치해 보세요. 내가 태그로 추가한 친구 이름을 터치하시면 이렇게 디자인이 바뀝니다. 그래서 해당 디자인 마음에 드시는 거 하나를 선택해 주시고 가운데 있으면은 너무 태그한 친구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해당 이름표를 붙잡고 조금 옆으로 이동해 주시면 컨텐츠도 보이면서 친구 이름도 같이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곧바로 공유 누르지 마시고요. 당연히 공개 범위를 먼저 체크해 주셔야겠죠. 스토리 역시도 게시물처럼 공개 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공개 범위 터치해 볼게요. 터치하셨을 때 전체 공개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구 많은 나의 모든 페이스북 친구에게, 또는 스토리를 안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나는 있다. 그렇다면 친구만에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시고요. 한번 내가 공개 범위를 바꾸게 되면 물어봅니다. 해당 내용으로 바꾸실 건가요? 다시 한번 변경 버튼 눌러주세요. 친구만에 해 놓고 이때 안 보여주고 싶은 사람을 다시 체크하시면 돼요. 스토리를 숨길 사람을 체크해서 많은 친구들 가운데 나는 이 사람에게는 절대 안 보여주고 싶다 한다면 해당 사람의 이름을 터치 이렇게 추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사람 빼고 공유한다라는 의미예요. 아시겠죠? 이 사람 빼고 나머지 친구에게만 내 스토리를 올린다. 또는 밑에 사용자 지정은요. 특정 사람에게만 스토리를 보여주고 싶을 때 바로 사용하시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내 친구 목록 중에서 내가 스토리 보여주고 싶은 사람만 터치로 선택하시고 그 다음 뒤로 버튼 눌러서 나오시면요. 제 스토리는 저의 프로필과 제가 지정한 사람의 프로필 여기로 들어가게 돼요. 다 되셨다면 뒤로 버튼 눌러서
공개 범위 설정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저장입니다. 저장은 내 핸드폰의 갤러리로 현재 보고 있는 화면을 넣는다 라는 뜻이고요. 눌러보세요. 선생님들께서 저장 터치하시면 저장됨이라고 버튼이 바뀌면서 우리 갤러리 안에서 곧바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공유해 볼까요? 스토리의 공유 버튼이 올리기, 게시글 올리기와 같은 메뉴이세요. 스토리 공유를 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터치하게 되면 제가 올린 스토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의 프로필에도 뜨고요. 이제 조금 기다리시면 친구의 프로필, 우리가 태그했던 친구, 그리고 내가 공개 범위에서 선택했던 친구에게 이 프로필 스토리가 올라오게 됩니다. 혹시 친구에게 내 게시글이 어떻게 보이는지 궁금하시다면요. 나의 스토리를 누르셔도 똑같이 볼 수 있으세요. 친구 화면에서건 내 화면에서건 스토리 모양은 같습니다. 업로드 되는 시간 잠깐 기다릴게요. 혹시 친구분의 스토리가 없으신 분은 제 거 화면을 참고해 주세요. 자, 저는 이제 제 동생이 스토리를 올려놨는데 이런 내용을 올려놨어요. 그럼 이걸 보고 제가 댓글을 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 스토리 내용이 있었다 그러면 뭐 해당 스토리 보고 이렇게 댓글을 달고 보내기 하면요. 저에게 알람이 오거나 또는 제 친구, 제가 스토리 댓글을 단 친구에게 알람이 갑니다. 누군가 제 스토리에도 댓글을 넣을 수 있겠죠? 그러면 제 핸드폰에 댓글 알람이 오는 거고요. 자, 스토리 올라갔습니다. 선생님들도 다 올라가셨나요? 예, 올라가신 분들은 스토리를 터치해서 확인해 보세요. 저는 이전에 여러 개의 스토리를 넣었기 때문에 해당 스토리들 사이에서 마지막에 방금 올린 스토리가 올라왔거든요. 제가 넣은 스토리는 총 5개고요. 앞전에 있는 4개가 끝나면 방금 저와 선생님이 제작하신 스토리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스토리를 보실 때 재밌는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아래쪽 나의 스토리는요. 누가 봤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잠깐 기다릴게요. 현재 아무도 내 스토리를 안 봤다면 아직 본 사람 없음이라고 뜨실 건데 누군가 내 스토리를 봤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프로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스토리는 4개 끝나면 옆에 친구 걸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니까 다시 내 스토리 보고 싶다면요. 바깥으로 나오셔서 누르셔야 돼요. 또는 이렇게 드래그로 넘기시거나. 자, 조회 1이라고 떠 있습니다. 요거 누가 제 스토리를 본 거거든요. 그럼 제가 왼편 조회 1을 터치해서 들어오면 조회한 사람 해가지고 해당 사람의 프로필이 다 떠요. 혹시 친하지 않은 친구의 스토리를 보셨다. 그럼 그 친구가 알 수 있어요. 아, 누가 내 스토리를 봤구나 하고. 이거 주의사항입니다. 친한 친구 사이에선 상관없지만 가끔 가다가 우리가 껄끄러운 사람이 페북 친구일 수 있잖아요. 그때에는 스토리를 보지 마세요. 보시면 이렇게 흔적이 남습니다. 그래서 요거 옆에 더보기 메뉴 터치하시면 해당 친구가 모르는 사람일 경우에는 프로필 보기를 통해서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실 수 있는 메뉴도 있습니다. 딜러 버튼 눌러서 또 다른 스토리도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고 계신 상태의 창은
우리 오른편의 X자 버튼을 터치하셔서 닫아주시고 그 다음 한 번 더 X자 버튼을 눌러서 페이스북의 홈으로 들어갈게요. 페이스북의 홈으로 다시 나오겠습니다. 사진과 영상을 사용한 스토리 말고도 글자나 움직이는 사진 사용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항목을 집어넣은 스토리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스토리 만들기 더하기 표시를 터치하시고 더하기 표시를 터치하셨는데 나의 스토리가 뜨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때 더하기랑 겹쳐져 있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뒤로 버튼을 터치하셔서 다시 나오신 다음에 여기가 겹쳐져 있는지 체크해 주세요. 더하기 표시랑 내 스토리가 겹쳐져 있으면 내 스토리를 잡고 오른편으로 드래그 해주셔야 합니다. 내 스토리 부분을 잡고 그대로 오른편으로 드래그 하셨을 때 겹쳐져 있던 스토리가 따로 분리되고요. 저처럼 롱터치로 인식되면 다른 메뉴가 나오니까 바깥 공간을 누르셔서 메뉴 닫아주겠습니다. 그 다음 스토리 만들기만 다시 보이실 때 다시 플러스 더하기를 터치해주세요. 그 다음 텍스트 가볼게요. 우리 밑에 쪽에는 사진이나 동영상 갤러리였습니다. 여러 항목 선택은 스토리에 사진을 2장, 3장 추가로 넣어 보실 때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텍스트 터치. 그럼 이때는 오늘의 기분이나 또는 장소처럼 단순한 글자만 입력하실 수 있으세요. 아래쪽 키패드를 활용해서 글자 넣어보시고 글자 스타일은 역시나 이렇게 밑에 보이시는 아래쪽 스타일 버튼을 이용해서 바꾸실 수 있습니다. 5가지 정도 종류 있으니까요. 미리 보기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글자 스타일을 선택해 주세요. 뒷부분 배경도 교체가 가능하신데 바로 글자 스타일의 왼편에 있습니다. 터치해 볼게요. 그럼 이때 이렇게 6가지 항목들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 하나의 편지지를 선택해 주시고 완료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완료 버튼을 선택. 그럼 이렇게 단순하게 글자 텍스트만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편지지 스토리가 나오고요. 혹시 글자의 위치를 변경하고 싶으시다면 드래그로 얼마든지 변경도 가능하세요. 공개 범위는 꼭 체크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스토리의 공유를 누르겠습니다. 스토리의 공유 터치. 그럼 이때 내가 기존에 올려져 있던 스토리 있죠? 그 스토리에 다음으로 겹쳐져서 들어가게 됩니다. 앞에 있는 스토리가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순서로 스토리가 생성되면서 1번 재생이 끝나면 2번으로 2번 재생이 끝나면 세 번째 만들었던 3번 스토리로 차례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또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더하기, 스토리 만들기, 더하기 표시를 터치하시고 부메랑은 짧은 영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부메랑 같은 경우에는 적용은 하지 않고
들어갔다가 나올게요. 부메랑을 터치. 그럼 이때 짧은 영상을 촬영하실 수 있도록 카메라가 나오는데요. 갤러리에 있는 영상을 가지고 오셔도 되고 또는 직접 지금 보이시는 순간을 짧게 촬영을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얼마나 짧은지. 자, 내가 어떤 행동을 하셔야 합니다. 아주 빠르게 해주셔야 돼요. 가운데 보이시는 부메랑 찍기 버튼을 터치하고 자, 빠르게 행동을 하세요. 엄청 빨리 순간적으로 지나갔죠? 그럼 스토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움직이는 동영상을 만든다 라고 생각해 주세요. 이 부메랑 역할은 우리가 이런 기능이구나 라고 익혀보셨으니까 뒤로 버튼 누를게요. 공유하지 않고 뒤로 버튼 터치. 그 다음 동영상 삭제하겠다. 우리는 삭제까지 눌러보겠습니다. 그 다음 부메랑 카메라에서 나올게요. 자, 뒤로 버튼을 터치해서 부메랑 카메라 바깥 공간으로 다시 나오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분입니다. 기분은 GIF 사진을 가지고 표현하실 수 있는데요. 기분 스토리 터치할게요. 자, 이렇게 터치하셨을 때 인기부터 이게 주제별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나의 기분을 대신할 만한 일명 짤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내 기분을 대신할 만한 짤이 있다면 이렇게 터치해서 해당 GIF 짤을 가지고 오시고요. 그 다음 터치하셨을 때 사진은 같은데 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만 올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여기에다가 왜 이 GIF 짤을 가지고 왔는지 문구를 입력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텍스트 입력 왼편에서 두 번째 텍스트 입력 메뉴를 터치해서 이제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제가 가지고 온 짤은 총을 쏘는 모습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빵야 빵야 라고 표현을 할게요. 스타일도 고르실 수 있고 색깔도 변경할 수 있다. 선생님들께서도 직접 텍스트 메뉴 눌러서 해당 짤에 어울리는 문구를 입력해 보세요. 그리고 짤 위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어떤 글자든. 그럼 이때 가려지면 안 되니까 드래그 하셔서 적당한 위치로 꼭 옮겨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텍스트 입력 다 끝나셨나요? 그러면 뒷부분 배경색도 교체하러 가겠습니다. 여기십니다. 사람 태그 메뉴 밑에 동그라미 있죠? 동그라미를 터치해 주세요. 그럼 이때 갤러리에 있는 사진들도 배경으로 사용 가능하시고 또는 기본적으로 주어진 색종이를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색종이가 없다 하신다면요. 갤러리에다가 원하시는 색깔 종이를 넣어 놓고 선택을 해 주실 수도 있겠죠. 자, 저는 빨간색을 선택했고 선생님들은 이제 내 짤에 어울리는 색깔을 직접 선택해 보세요. 선택이 끝나셨다면 바깥 공간을 터치해서 닫아 주겠습니다. 그 다음
저처럼 텍스트 입력 상자가 나왔다면 완료 눌러주세요. 자, 이 상태로 공유가 되는 겁니다. 친구들에게. 스토리에 공유할게요. 스토리에 공유를 터치. 네, 그럼 이때 내 스토리 뒷부분으로 현재 들어가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편 잠깐 볼게요. 제가 아까 저의 커피 한 잔 스토리를 제 동생에게 태그해서 올렸잖아요. 그럼 제 동생이 그걸 보고 스토리 내용이 좋다 하면 자기 친구들에게도 동시에 알리고 싶어요. 그때 본인이 제 스토리를 만드는 게 아니고 제가 태그한 해당 컨텐츠를 설정 몇 가지만 해주시면 자기 친구들에게도 똑같이 제가 스토리를 올린 것처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아까 만들어 놓은 스토리를 그대로 이렇게 공유해 놓은 거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딜러 버튼 누르겠습니다. 딜러 버튼 터치. 저만 딜러 버튼 누를게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요거까지만 하고 스토리 만들기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하기 표시를 터치해서 기분 옆에 설문입니다. 기분 옆에 설문. 설문 찾으셨으면 터치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때는 텍스트 공유와 똑같은데 이렇게 답변을 내가 넣을 수 있다는 게 특이한 점입니다. 질문을 사람들에게 하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탕수육 저희가 최고 어려운 질문 있죠? 탕수육 부어서 소스를 부어서 드시나요? 아니면 찍어서 드시나요? 이걸 줄여서 부먹 그 다음에 찍어서 드시는 분들 있죠? 찍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부먹, 찍먹 이렇게만 적으셔도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찍어 먹는 파인지 부어 먹는 파인지 물어보는 거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럼 이때 이 설문에 대해서 예나 아니오로 대답할 수 없죠. 예라고 하면 부먹인가? 아니오라고 하면 찍먹인가? 이런 약속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래쪽에 설문 답변도 내가 정할 수가 있습니다. 터치해가지고 예 부분을 터치해주세요. 예 부분을 터치하셨을 때 부먹이라고 답변을 달아주시고 뒷부분에 예는 지워주시고 그 다음 아니요 있죠? 아니요도 터치하셔서 아니요는 지워주시고 찍먹 이렇게 올려주세요. 답변과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대답 형식, 질문과 대답 형식을 모두 넣고 완료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완료. 이렇게 탕수육, 부먹, 찍먹 해가지고 옵션을 넣어주면 친구들이 버튼을 사용해서 자기들의 답변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제 동생한테 이 스토리를 공유하잖아요. 그럼 제 동생 페이스북에서 자기가 부먹이면 부먹 스티커 이 부분을 터치합니다. 본인이 또 찍먹이면 찍먹이라는 답변을 터치하고요. 그럼 이때 사람들 터치한 수만큼 우리 비율이 나타나요. 부먹을 4명이 찍었다 10명 중에 40%, 찍먹이 6명이 찍었다 면 60%, 또는 다 찍먹을 찍었다 하면 100% 이렇게 비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내가 답변을 받기 위해서 질문을 넣는 거고요. 그다음 사람들이 해당 설문지에 대해서 답변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스토리에 공유 눌러볼게요. 스토리에 공유 터치. 그럼 이때 제 친구에게 제가 이 질문을
공유했고요. 그럼 스토리를 본 친구가 답변을 할 수 있겠죠. 답변은 우리가 만들어 놓았던 질문을 버튼을 터치해서 직접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건데요.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 동생이 자기가 저의 설문지를 읽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이는지 스토리를 터치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100% 뜨고요. 또 사람들이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의견이 다르면 뭐 6대 4, 30대 7, 70%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스토리를 사용해서 넣으실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들 해보셨습니다. 지금까지 사진과 동영상을 이용한 스토리, 글자나 짤, GIF 움직이는 텍스트, 기분, 마지막 질문과 답변까지 받아볼 수 있는 설문 스토리를 만들어 보셨는데요. 이때 제가 한 가지 안 알려드린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라이브처럼 곧바로 찍는 기능은 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스토리는 일단 공개하시면 24시간이 지난 후에 사라지긴 하지만 그래도 공유하는 거잖아요. SNS 상에서. 그래서 생방송 하실 때 라이브 방송처럼 조금 익숙해지신 분들이 하셔야 훨씬 실수하는 게 줄어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을 위해서 제가 요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생방송으로 스토리를 찍어서 바로 올릴 거다. 지금 이 순간이 너무 공유하고 싶은 순간이어서 찍는다 하신다면 아래 오른쪽 하단에 카메라 버튼을 터치하시고 사진으로 스토리를 올리시고 싶을 때에는 일반, 나는 동영상으로 스토리 올리고 싶다 하신다면요. 한번 드래그 하셔서 동영상으로 고쳐주시면 됩니다. 이때 스토리에 다양한 효과를 넣으면서 공유하실 수 있거든요. 그거 알려드리려고 들어왔어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전면, 후면 카메라, 또 라이트, 갤러리, 찍기 버튼 다 똑같은데 마지막 스마일이 효과입니다. 효과를 터치하셔서 옆으로 넘겨보세요. 넘겨셨을 때 여기 보이시는 거 하나하나가 다 효과입니다. 그래서 직접 이 효과들 중에 뭐 마음에 드는 거 있다 선택해 보세요. 그럼 이때 이런 식으로 뒤에 배경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얼굴을 변형시키는 것도 있고 다양한 효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로 영상을 찍는다. 가운데 찍기 버튼 터치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영상을 직접 찍어 볼 수 있고 다 찍었다 하시면 일시정지 탁 눌러서 지금은 우리가 방금 찍어 놓은 그 영상을 스토리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때 스토리 공유도 해주시면 직접 사람들에게 올라갑니다. 또는 나는 지금은 올릴 생각이 없다. 내일 올려야지. 그렇다면 저장을 눌러버리세요. 저장해 놓으면 갤러리로 들어갑니다. 내가 내일 시간이 지나서 해당 스토리 영상을 가지고 오셔서 올리셔도 되겠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다양한 컨텐츠를 사용해 스토리 올리는 연습을 해보셨고요. 그 다음 제가 24시간 동안 스토리가 보관되고 영원히 사라진다 말씀드렸는데 다른 사람은 이게 없어져도 괜찮지만 나는 꼭 스토리 간직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그분들 위해서 보관함 스토리 24시간 지난 후에 나의 보관함에 넣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보고 있는 영상은 뒷부분을 터치 뒤로를 터치하셔서 잠시 스토리 만들기는 접어두겠습니다. 그 다음 홈으로 나오셨을 때
우리 내 프로필에 스토리 보관함이 들어있어요. 자, 홈으로 나오시고 그 다음 내 프로필을 선택하겠습니다. 내 프로필을 터치. 내 프로필로 들어오셨을 때 여기에서도 스토리를 직접 올리실 수 있고 우리 점점점 더보기 버튼을 눌러볼게요. 점점점 더보기를 터치하셔서 바로 스토리 보관함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스토리 보관함을 선택해 주세요. 이때 우리는 아직 보관한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비어 있으실 텐데 자, 저와 함께 설정을 해 놓잖아요. 그럼 24시간 후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어지지만 나의 보관함으로 들어오는 내 스토리가 생깁니다. 바로 여기십니다. 보관된 스토리 이곳에서도 더보기 버튼을 터치하세요. 그 다음 설정입니다. 설정 선택. 그럼 이때 보관함의 저장 보이시죠? 이 옵션이 활성화되어 있으셔야 해요. 저처럼 회색이신 분들은 터치해서 파란색으로 활성화 시킬게요. 이렇게 활성화해 놓으시면 보관된 스토리가 생기실 겁니다. 자동으로 보관이 되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셔서 우리 페이스북 스토리 올리고 저장하고 보관함에서 찾는 방법까지 모두 해보셨습니다. 젊은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특히 판매나 홍보 목적이신 분들은요, 스토리 어렵지 않으니까 게시글 올리시면서 꼭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여기까지 수업할까요? 뒤로 버튼 터치하셔서 페이스북 종료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